예, 여의도 정치권도요, 윤미향 정국입니다. 윤 당선인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야당의 움직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적 분노와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그 문제에 관해서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당론으로 뭐 확정이 됐냐 아니면 실무기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갔다. 이도훈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뭐 기붕 당선인은 비리가 나와도 감싸는 게 민주당 방식이다. 이제 총공세를 좀 시작한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 정치적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하.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여야 야의 문제고 또는 뭐 진보의 보수 문제고 어떻게 진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첫째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 개인 윤미향 당선인 본인, 그다음에 그 정의원이란 단체의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명하지 못한 활동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남아 계신 그 18분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한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떻게 그 마무리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당에서 관성적으로 역시 진보 진영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고, 정의연이나 정대협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그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어제 나온 보도 중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서 조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금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게 외교 청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난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여당으로서 특히 177석 가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멀리 보면서 한일 관계도 생각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무비판적인 지원은 지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야당은 총공세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초선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안성쉼터를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안성의 소녀상 왜 등록 안 하셨는지 오후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낼게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 예. 안성쉼터 중개 관련해서도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당에다가도 혹시 서명을 하셨어요?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당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고요. 당에서 문제하지 않는다. 그럼 연락도 받으신 적 없겠네요? 당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 하정대 국장. 예. 뭐 이규민 당선인도 그렇지만 윤미향 당선인이요. 사실은 오늘 외신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가 취소를 했고, 연찬회도 불참했고, 뭐 앞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것뿐만 아니고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이제 전혀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오히려 계속 군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걸 일단 피하고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수원에 있는 아파트 경매 어떻게 해서 낙찰했는데 다 현찰로 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파트 팔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점이 안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샀는가 얘기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든 뭐 하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가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빨리 좀 화해를 해가지고 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더 급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론 위신들 상대로 저 브리핑 취소한 거는요, 저걸 이제 원래 좀 반박하려고 한 거거든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가면은 오히려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취소한 건데. 그런 내막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윤미향 지금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앞으로도 어디다가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도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수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제 해명하지 못하면 이제 횡령죄로
배임 횡령죄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서는 더 중요한 얘기. 예, 검찰 그 자료를 지금 이제 수집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두고 둘로 나뉜 것 같습니다. 내부의 쓴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정의 부분이 의심받고 의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의 어떤 임계점에 달했다. 그러게요. 근데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요, 여전히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쓴소리,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 나뉘고 지도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지도부는 일단 사실관계 나올 때까지 의원들 쓴소리하지 말고 좀 함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사안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윤 당선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것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소위 상황을 주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약 앞으로라도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용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도요, 이미 지금 합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부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상황을 주시하면 내부 입장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상황 자체들은 소위 윤미향 당선자가 얘기한 내용 자체가 사실과 어긋나는 게 꽤 많다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나름대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라고 지금 제가 볼 때 고심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어떤 방향이 없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떤 방향은 있을 것이다. 네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행안부가 어떤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지적이 안 돼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5월 11일자로 저희가 이제 그 증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계속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 그럼 민주당이 25일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데도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먼저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그 장부를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이 팩트로 굳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감사 결과 외부 회계감사 못 봤습니다. 왜? 오늘 검찰에 다 가져갔을 거거든요. 뭐 자료가 있어요. 외부 회계감사를 봤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도달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고, 그건 원론적인 입장인데, 원론적으로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25일 날 다음 주 주말 지난 월요일이에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기자회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검찰이 아주 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검찰 발로 취재 경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저는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180석이거든요, 지금. 180석 여당이 여유를 갖고 문제 있는 의원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그게 저는 여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가는데 훨씬 더 탄력을 받고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변호사님의 분석과는 달리 일단 지금 집권 여당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정치권, 윤미향 정국의 여의도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바로 지금 뉴스탑10이 선정한 10가지 뉴스 말고도 실시간 검색어에는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신종이 누구냐면요. 이 전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의 이름 석자 최신종입니다. 그리고 고3에 오늘 등교가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요. 오늘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낙점이 된 박병석 의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이 나눔의 집 관련 소식 바로 이어지는 이 주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